안녕하십니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반도체 부트캠프 사업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혁신융합대학 지원 사업이 아마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좀 늦게 시작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 안에서는 그 혁신융합과 부트캠프를 같이 지원한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혹시나 동시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면 내용을 잘 들으시고 내 쪽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참여를 좀 유리한 쪽으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간단하게 지금 오늘 프로그램은 그 사업단 관련 교수님 일단 소개와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학생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Q&A로 받는 순서로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업 설명회는 저희가 그 다른 이제 프로그램 홍보 영상이나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 녹화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들어보시면서 서명을 하셨을 텐데요. 그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고 설명회가 끝나면 지금 식사 시간하고 좀 겹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간식거리를 조금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가실 때 받아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죽전 캠퍼스의 그 반도체 관련 사업 그 부단장을 맡고 계시는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의 그 장수환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이거 학과 학생들만 박수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 다음 지금 천안 캠퍼스 지금 반도체 사업 부단장을 맡고 계시는 과학기술대학 화학과 이칠원 교수님 인사드립니다. 네, 이 화면에 저희가 천안 캠퍼스 화면에 지금 같이 공유가 좀 된 것 같고요. 지금 그 사업 설명의 전체적인 설명은 저희 그 반도체 관련 사업단 단장님이신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의 강정원 교수님께서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혁신융합대학까지 설명한 이유라서 한 시간을 갖다 설명을 했더니 약간 기운이 빠졌는데 다행인 거는 일단은 부트캠프가 사업 특성상 현재 이제 6개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참석자 지금 수가 기존의 혁신융합대학보다 좀 적기 때문에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은 사업 소개하고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사업단 소개,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첨단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필요한 인력들을 갖다 좀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렇게 회사들하고 연계된 교육 과정도 운영을 하고 또 취업 연계까지 시키는 것을 갖다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트캠프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혹시 검색해 본 학생 있나요? 부트캠프라는 건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신병훈련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남학생들은 아마 신병훈련소 갔다 왔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이수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병사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다 다 갖추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수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1년 정도 기간을 갖다가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간 중에 이제 계절학기하고 정규학기를 통해서 지정된 교육 과정을 갖다가 이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사업 기간은 5년 정도가 되겠고요. 이번이 1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처음 이제 선정되는 게 되겠고, 지금 일반 대학교 5개 대학, 그 다음에 전문 대학 5개 대학, 거기에 이제 저희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반도체 설계 분야, 그 다음에 공정하고 소자 분야, 그 다음에 소재 분야,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첨단 인재를 갖다 양성하는 걸 갖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그 비전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 산업의 선진 글로벌 리더를 갖다 양성하는 걸 갖다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목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사업 성격에 맞게 산업계에 맞추며 그러면서 분야는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공정 소자, 그다음에 설계 분야의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이제는 여기 있는 학생들은 6개학기 이상 어느 정도 수료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교육과정 자체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이 돼 있는 학생들을 갖다 타겟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가 뭔지, 반도체 소자가 뭔지, 반도체 공정이 뭔지, 그다음에 반도체 설계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아마 주전공 교육과정에서 뭐 여기 화학과도 있을 테고 화공과도 있을 테고 재료공학과도 있을 거고 전자전기공학과도 있을 텐데 그런 데서 들었던 교육과정하고는 조금 차별화되게 좀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몰입형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몰입형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집중 이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조금 그 우리가 보통 이제 15주 정규 학기 때 진행되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15주라도 쪼개서 반씩 나눠서 우리가 집중 이수 형태로 해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갖다가 몰입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중간에 나올 단어긴 한데 이제 교과형이라는 거는 그냥 정규 학기 때 여러분들 수업 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특히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현재 아마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수하는 교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이제 부트캠프에서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사실 시간이라든지 공간적인 제약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험 실습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그 이론 교과목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구애 없이 나중에 수강 신청을 해서 뭐 편의에 따라서 뭐 주말이 됐던 야간이 됐던 주중이 됐던 교과목을 갖다가 이수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학점을 갖다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1차 년도 사업입니다. 1차 년도 사업 자체가 2학기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교과목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2차 년도는 또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트캠프는 이 혁신융합대학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자들을 갖다 거의 다 오픈해 놓은 상황인데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고 그다음에 내년 2월 졸업자를 갖다 우선적으로 아마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또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뭐 어학기이기 때문에 4학년 1학기에 해당이 된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4학년 1학기 스테이터스에서 상태에서 이제 이번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이제 다음 학기 때 다른 교과목들을 이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연차 평가라는 걸 받기 때문에 단계 평가라는 걸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 특히 4학년 2학기 재학생 특히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를 갖다 우선 선발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건 참조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교수님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산업체 전문가라든지 또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험 실습 환경들을 갖다 활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기대 효과는 한번 학생들 살펴봐 주시고요. 현재 그 우리 대학은 R&D용으로 클린룸을 갖다 이제 소규모로 갖고 있는데 그 교육용으로 이제 클린룸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반도체 관련돼서 리소스를 갖다 보게 되면은 이제 공동기기 센터라든지 공동기기 센터 내에 어떤 그 분석, 소재에 대한 거라든지 공정에 대한 분석 장비들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교수님 개별적으로 이제 R&D 개념에서 클린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그 교육용 클린룸 구축 사업을 갖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6층에 현재 이제 클린룸을 갖다 저희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아마 올해 겨울방학 정도에 아마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자를 갖다 직접 제작하는 실험을 갖다가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마 외부 교육 통해서 뭐 60만 원, 70만 원 내고 교육을 갖다 이수했을 텐데 뭐 5일이란 기간 동안 아니면 뭐 그보다 긴 기간 동안 했을 텐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이제 교내에서 좀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좀 더 여러 장비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또한 그렇게 팹아웃된 소자를 갖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갖다 구축할 예정이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쪽에 좀 특화되다 보니까 소재를 갖다 합성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실을 또 별도로 구축을 합니다. 또한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설계 분야가 포함이 되겠는데 이 설계라는 거는 우리가 회로를 설계하는 내용도 있지만 뭐 소자를 갖다 설계한다든지 재료를 설계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다양한 시뮬레이션 툴을 갖다 또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던 PCC를 갖다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환경 개선하는 부분까지도 해서 이번 사업 기간이 아까 앞에 이제 나와 있듯이 5년 기간이라고 얘기했는데 5년 기간 내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속 실험 실습 환경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기존 것도 활용을 하지만.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그 교육용 클린룸을 갖다 어떻게 고도화할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빠르면은 뭐 한 내년 3월 정도부터는 이 클린룸에서 반도체 소자 제작 및 특성 평가와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3번에 나와 있듯이 신규 공정 장비라든지 평가 장비, 분석 장비들을 갖다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아직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와이스캠이라는 회사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 회사가 되겠고요. 온세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반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외 기업이죠, 사실은. 다국적 기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파워큐브 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부품이 되겠죠. 진공 펌프 쪽에서 유명한 회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CSK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아스플로우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하는 회사들이 보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제 상장사입니다. 여기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중견기업 규모가 되겠고요. 이런 기업들과 같이 교육 과정을 같이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컨소시엄 기업들이 참여해서 교육 수요도 발견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발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의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특강 형태로 해서 쉽게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개념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 실습, 인턴십 뭐 이런 다양한 유형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또 그 자연스럽게 또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목표는 이제 실무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 실무형 인재를 갖다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융합대학하고는 달리 이거 전공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초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중급이나 이제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비전공자를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전공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공통교과, 소양교과에서 제시하는 거는 맨 위에 나와 있는 한 개 과목밖에 없습니다. 그 3학점짜리.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전공자가 이 교육 과정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재 분야, 그 다음에 소자 공정 분야,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 분야 이렇게 세 가지 교육 과정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학기하고 계절학기, 뭐 정규학기라고 그러면 보통 1학기가 되겠죠. 1학기, 그 다음에 여름 계절학기, 2학기 정규학기, 그 다음에 겨울 계절학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조금 템포를 빨리 간다 그러면 시작을 갖다가 3학년 여러분들은 좀 해당이 되는 학생도 있고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3학년 2학기에 겨울 계절학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학년 정규학기, 그다음에 여름 계절학기, 그다음에 2학기 정규학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몇 개월 텀을 갖다 좀 빨리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국 계약 과정을 갖다가 고급 교육 과정을 갖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뒷장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면 자기가 어느 분야의 교육 과정을 이수할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 봤을 때 사실은 한 개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게 아마 기존에 자기 주전공 수업까지 들으면서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훌륭하다 그러면 동시에 이제 두 개를 한다든지 하나를 마치고 또 한 개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최대 이제 그 이수학점이 늘어나게 되면서 원래는 우리가 고급 인재 배출하는 걸 갖다가 한 18학점까지 이수하는 걸 갖다 목표를 합니다. 부전공 정도 수준까지.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두 개의 트랙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수한다 그러면 최대 36학점 정도를 갖다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제공하는 어떤 융합 전공에 대한 학위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간 소요는 조금 많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선 그 앞서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학기가 운영될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번은 1차 년도기 때문에 사업 시작 자체가 2학기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학기에 개설 예정 교과목을 갖다 보게 되게 되면 이거 이제 계절 학기까지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반도체 기초공학 및 산업의 이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 설계라든지 교과목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그다음에 각 트랙별로 어쨌든 특징을 갖다 알 수 있는 교과목이 공통 교과목이 하나 3학점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규학기 때 지금 각각의 영역에서 보면 첫 번째 교과목이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 쪽에서는 반도체 공정 소재, 그다음에 소자 공정 쪽에서는 모스 소자공학 (MOS), 그다음에 설계 트랙에서는 디지털 IC 설계 교과목이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2학기 때 물론 이미 학기는 시작이 됐지만 이런 교과목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집중 이수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최대 2개 교과목을 갖다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학점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학기별로 해서 최대 3학점을 갖다 추가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여러분들 1학기 때 만약에 추가 이수한 교과목이 없다 그러면 이번 학기 때 최대 2과목까지 이수가 가능한 거니까 본인의 진로 분야에 따라서 트랙을 하나 선정을 해서 공통 교과목, 초급 교과목 하나하고 중급 첫 번째 교과목에 대한 이수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 번째 나오는 중급 교과목은 언제 진행하냐? 계절학기 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재 쪽에서는 반도체 소재 합성 및 분석, 그 다음에 소자 공정 쪽에서는 반도체 공정 이론, 설계 트랙에서는 알로그 IC 설계 교과목이 계절학기 때 개설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개설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이 세 개 교과목을 갖다 다 듣게 된다 그러면 각 트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전공 이수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여러분들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에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게 만약에 내가 내년 2월이 아니라 뭐 내후년, 뭐 예를 들어서 내후년이면 언제죠? 25년인가요? 25년 2월에 졸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코스웍에 따라서 어, 마이크로 디그리도 중급하고 고급까지 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부전공까지도 이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융합 전공까지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우선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24년도 2월 졸업 예정자를 갖다 우선 선발해서 교육과정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직 이제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가 축전 캠퍼스하고 천안 캠퍼스에서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을 채우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후에 졸업할 학생들 그래도 6개 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추가 선발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혁신융합대학하고 달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배출 인원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차 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140명대의 배출 인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학생들의 지원 풀만 충분하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제가 얘기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좀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이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집중 이수제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계절 학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단기간에 진행이 됩니다만 어쨌든 온라인 교과목을 수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다만 이제 성적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볼 텐데 그런 것들은 좀 지정된 시간에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세 과목을 갖다 이수하게 되면 마이크로 전공, 마이크로 디그리를 갖다 부여할 예정이고요. 지금 학기별로 보게 되면은 3학점씩 할 수 있고 1학기 때 3학점을 못한 경우에 이번 학기 때 최대 6학점 할 수 있으니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어떤 트랙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지 그 트랙에 있는 교과목을 갖다 이수하는 방법을 갖다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적평가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같은 경우도 학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절대평가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충실하게 듣고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게 되면 절대평가로 진행되니까 너무 이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성적이 부여된다 이런 부담은 좀 덜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다음에 지금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프로젝트 베이스드의 어떤 그 고급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추후에는 내년도에는 그게 반영이 돼서 교과목 전체가 아, 모든 교과목들이 다 개설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개혁안 수강 신청 제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전공자가 들어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전공자가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아마 반도체 기초과학이 산업의 이해 정도가 될 겁니다. 이 한 과목을 이수한 그 학생들을 갖다 우리가 보통 초급 인재라고 보통 규정을 합니다. 근데 초급 인재에서 중급 인재로 갈 때 그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뭐 비공개 학생들이 있으면 하지만 나는 근데 반도체 회사에 좀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첫 번째 교과목, 초급 교과목 정도는 이수해서 자기 교육과정 이수한 거에 포함시켜 놓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수강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수강 신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교과목의 개설은 일단은 그 우리 학교의 이 캠퍼스에 오픈을 할 겁니다. 이 교과목 자체가 정규 교과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이 이 캠퍼스에 아이디 패스워드 찍고 들어가게 되고 하게 되면 본인이 수강 신청을 했으면 이 관련된 교과목 명이 떠 있을 겁니다. 그럼 현재 지금 온라인 컨텐츠가 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 캠퍼스에 업로드하는 거는 대략 첫 번째 강의는 언제쯤 업로드가 될까요? 아마 한 세넷째 주 정도 10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 되게 되면 아마 온라인 콘텐츠를 갖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뭐 앞에서 미리 제작된 것부터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아마 한 달여 기간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의 강의가 다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강의 자체는 이 캠퍼스에서 진행이 된다. 정규교 과목처럼. 예. 일단 그 저희 목표는 그 반도체 웨이브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뭐 실무형 인재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이 저희가 축전 공과대학 내 그 반도체 웨이브 융합 전공을 갖다 신설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작업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재 우리가 준비된 교육 과정이 실릴 예정이고 그 웨이브 융합 인재란 뭐냐? 이게 단계별로 해서 본인의 이제 역량을 갖다 키워나갈 수 있는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초급 교과목들이 있고 중급 교과목, 고급 교과목, 고급 교과목 내에 뭐 실습, 인턴십, 현장 실습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단계를 넘어간다는 뜻으로 해서 우리가 웨이브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공 명칭으로 이상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세 과목을 이수한다든지 그 이후에 또 다른 세 과목을 이수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각각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를 갖다 부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섯 과목을 만약에 이수하게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전공 학위를 갖다가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부담이 되는 게 정규학기 때는 사실은 6학점까지 이수하는 건 여러분들이 추가로 등록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절학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3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그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자나 혹은 부전공 이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학금을 갖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학금을 갖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등록금, 계절학기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면 본인 부담 없이 부전공이라든지 마이크로 디그리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연차회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현장 실습 부분까지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계절학기 때 기존의 참여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현장 실습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교과 교육과정 형태로 해서 외부 교육을 갖다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을 갖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듣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부 교육기관 업체들을 갖다 컨택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올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가서 수강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자비 부담 없이 저희 사업단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를 갖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갖다 대체 인정해 주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사업 초기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어떤 교육 과정이 정규 교육 과목을 갖다 대체한다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1차 년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수자 관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취창업 분야라든지 진로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그 취업 연계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는 얘기했듯이 이제 소재, 소자공정, 설계 분야에 대한 그 반도체 외부 인재, 실무형 인재를 갖다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센터를 몇 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의 역할에 맞게 학생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죽전 캠퍼스, 천안 캠퍼스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무실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두 군데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담당자도 죽전 담당자, 천안 담당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이제 홈페이지도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이수 과정에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취업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회사에 좀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될 거고요. 최근에는 SNS도 개설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수요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도 아마 사전 수요 조사를 갖다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사업 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걸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면서도 수요조사 좀 등록을 해주시고요. 뭐 본인 연락처라든지 이메일 계정, 학과 소속 이런 정도 정보를 제공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셋업이 완료되게 되면 수강 신청 관련된 안내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차에 맞추어서 이제 수강 신청은 아마 그 강제 입력 형태로 해서 지금 학기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급 교과는 지금 10월 한 셋째 주 정도부터 오픈이 돼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중급 교과목들, 그 다음에 이제 계절학기 때는 계절학기 때 그 트랙별로 한 과목씩 해서 세 과목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예, 이상 준비된 자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학생들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부탁합니다. 궁금한 사항. 여러분 오늘 그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라든지 학생들 질의한 부분은 다른 학생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좀 편집해서 그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뭐 저희 죽전 캠퍼스 학생뿐만 아니라 천안 캠퍼스 학생들도 지금 참여해서 설명을 들었고 궁금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재 4학년생들이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거고요. 질문하실 학생은 소속, 학년, 성함 이렇게 미리 좀 안내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당대학교 천안캠퍼스 디스플레이공학과 19학번 이석현입니다. 제가 근데 전과를 해서 지금 공학기초 과목들을 저번 학기에 수강을 해서 전공 선택 영역 이수만 남았는데 혹시 이 전공을 이수 영역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사실은 그 주전공 교과목이 아니라 그 다전공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은 전공이 어떻게 되나요? 디스플레이 공학과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디스플레이공학과인데 지금 4학년 1학기고 5학기여서 내년에 네, 13학점 남았습니다. 네. 지금 졸업 예정은 언제인가요? 내년 가을입니다. 가을 학기 졸업이긴 한데 네, 빨리 이제 학기 될 수 있으면 조기 음, 취업하려고 음. 해서 미리 좀 스펙을 쌓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학점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주전공 부분에 대해서 대체 인정 부분은 지금 저희하고는 좀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다전공 분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전공이라든지 특수전공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이니까 학생이 만약에 그 수강 신청을 해서 이 교과목을 갖다 이수하게 되면은 이 자유전공 학점으로 빠질 겁니다. 본인의 그 주전공 학점이 아니라. 그래서 권장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단일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주전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디스플레이 공학과 학생도 있고 여기 화공과 학생들도 있을 텐데 한 과목만 이수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자유교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크로 디그리 레벨까지 세 과목 정도를 이수해 줘야지만이 그 부분에 대한 학위가 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커리어 관리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만약에 수강 신청을 해서 한 과목, 두 과목 정도 듣게 되면 그걸 갖다 주전공을 대체하기는 어렵고 그냥 자유전공 학점으로 자유교양 학점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됐나요? 네,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이거 만약에 강의를 신청해서 듣게 되면 네. 반도체 공정 실습이라던가 그런 건 혹시 언제부터 받을 지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반도체 공정 실습을 갖다가 실제로 러닝 시킬 수 있는 거는 내년 1학기 정도부터인데요. 아마 부트캠프에 반영하는 거는 아마 2학기나 계절학기 정도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름 계절학기 정도에.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질문하십시오. 네, 당구대학교 화학공학과 4학년 지금 2학기 재학 중인 박재현입니다. 예, 1학기 때 제가 그 전자전기공학부 수업 중에 반도체 소자랑 반도체 공정 설계 두 과목을 수강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다전공 인정 관련해 가지고 그 수업이 필수 전공을 듣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들었었는데 음. 지금 수행하게 되는 이러한 과목들을 수강했을 때 제가 1학기에 들었던 그 두 개의 과목이 포함돼서 인증이 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과목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그것도 역시 자유교양으로 빠지죠. 이수한 교과목들이. 네. 그래서 그거는 그 교육과정 내에서 이수한 거기 때문에 자유교양 그대로 두는 거고 사실은 여기서 개설된 교과목 내용들을 갖다 보게 되면 왜 안 넘어가지? 예. 지금 여기서 이수한 것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학생이 만약에 앞선 학생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물론 교과목 이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MOS 소자공학이라는 게 아마 그 전에 들었던 반도체 소자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정 이론이 이제 반도체 공정 설계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을 건데 이 교과목 코드가 다르다 보니까 별개의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 같은 입장에서는 이쪽 교과목을 이수했을 때 아마 이전에 들은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수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학생이 만약에 이제 그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그 체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자유교양 학점으로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자공정 트랙에서 어떤 초급이라든지 중급 두 개 교과목을 갖다가 만약에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자다 그러면 이수하게 되면은 이 영역에 대한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를 취득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자유교양에 빠져 있는 교과목보다는. 그리고 또한 유사 교과목을 갖다 선입수했기 때문에 아마 성취도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목 운영 자체를 갖다 저가 정규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부트캠프 교육과정을 갖다 좀 차별화시켜서 운영해 달라고 그 교수님들께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기존의 반도체 소자에서 뭐 물론 저도 강의하고 있지만 경험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간 실무 중심의 어떤 교육 그다음에 아마 중간중간에 아마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계신 분들 뭐 특강 같은 것도 들어갈 거고요. 뭐 이럴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유형의 수업을 갖다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졸업 예정은 24년 2월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전자전기공학부 19학번 두찬우라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지금 초과학기로 9학기 재학 중이고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인데 그 초과학기생도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지. 초학기생도 음, 그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 이수는 아마 그 마이크로 디그리 부여가 가능하지 않나요? 마이크 좀. 예. 네, 그 해당 부분은 그 이수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초과학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학생분이 지금 8학점이나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거에 맞는 금액을 지금 납부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6학점이나 이 학점을 추가해서 듣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따로 논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그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또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 저희가 학사팀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학생이 지금 여기 추가 6학점을 듣게 되면 정규학기 6학점, 계절학기 3학점을 들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제 이수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정규학기에도 그 금액이 좀 발생한다는 부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 3학년 2학기 재학 중인 20학번 곽지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4학년 2학기 졸업 예정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3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제가 만약에 선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고급 과정까지는 수강이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학년 2학기 재학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조금만 기다리면은 2차년도에 대한 또 지금과 같은 또 수강생들 모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는 2차년도 사업에 참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하고는 이제 좀 다른 그 현재 이제 3학년 2학기 재학생이라든지 아니면 4학기 1학년 재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또 모집이 또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지원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관심이 높다 그러면 이번에 미리 지원을 해놓고 우리가 그 관리하는 프로그램 내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안내가 아마 별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나 부트캠프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의사표명을 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또 별도 관리해서 내년도 사업이 시작할 때 아마 사전에 아마 관련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끝나고 나가실 때 혹시라도 그 등록을 안 하셨으면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저는 물리학과 20학번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이지은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4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부트캠프를 수강하다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때 2학기 때 듣던 과목까지는 수강하고 이제 계절학기는 못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 이제 취업 시에는 자율급가로 이제 빠지니까 그냥
그걸 이야기하고 그만둘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네, 여쭤봅니다. 예, 뭐 사실은 근데 계절학기가 진행되는 게 사실 기간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이번에 계절학기가 어떻게 되죠? 기간이? 예, 그래서 1월 아마 초 중순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집중 이수를 통해서 하니까 학생 취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계절학기까지 이수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마지막 한 과목을 갖다 놓치게 된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유교양 쪽으로 아마 이수 결과가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세 과목을 다 이수해서 관련된 그 마이크로 디그리를 갖다 취득하는 걸 갖다 권장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록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제가 교수지만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 성적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가 교과목 들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바뀌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 A라는 회사 다니다 B라는 회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A라는 회사 다니다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 해서 또 진학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결국은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 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좀 더 긴 안목에서 조금 자기 커리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계절학기 이수하는 데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그 7개 교과목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화학과학과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장준이라고 합니다. 이 몰입형 초급 과목을 꼭 들어야 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예, 이 과목이 사실은 기존 교과목하고 대체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교과목 성격이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소재라든지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소작 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인트로 레벨에 대한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제가 이 부분 설명을 좀 안 드렸군요.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반도체 기초 관련된 온라인 강좌가 또 6시간이 또 공통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뭐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면 알겠지만 그 나중에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뭐 유사국 교과목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게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지 않을까. 향후에 또 이제 아직까지 내가 어느 트랙의 교과목을 갖다 이수하면 좋겠다는 계획이 서 있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그 교과목을 통해서 아마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소재 트랙을 들을지 아니면 소자 공정 트랙을 들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 교과목을 통해서 난 소자 공정 들어야겠다, 소재 들어야겠다 이런 걸 또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저는 이수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해도 됩니까? 예, 질문하셔도 네, 됩니다. 저 전환 캠퍼스 디스플레이 공학과 19학번 전민주라고 합니다. 예, 이제 전공자도 저희가 이제 총 9학점을 들어야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공자도 몰입형 초급 과목을 꼭 이수해야만 하는 건가요? 예, 사실은 이게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비전공자도 이수하도록 돼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급 교과목 외에 중급 교과목으로 진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얘기하는 전공자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분야에 어떻게 보면 관련 전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런 학생들이 추가적으로도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문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네. 들어야지만이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 이수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 디그리가 부여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장 실습 참여 기회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예. 저희 이번 1차에서는 이번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는 현장 실습 참여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 실습 나가는 거 기준이 뭐냐 하면 예, 저희가 이제 전체 여기 나와 있듯이 보게 되면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전체를 풀로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현장 실습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짧다 보니까 대상자도 또 내년 2월 졸업자고 사실은 고급 교육 과정이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졸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실습까지 연계시키는 부분은 뭐 불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노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은 할 텐데 조금 이제 기업 입장이나 학생 입장에서 얻는 게 많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자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비교과 교육 형태로 해서 외부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참여를 통해서 조금 본인의 커리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장비 교육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공정 교육이 됐든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외부 교육기관에 하면서 이제 뭐 5일치 교육해서 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교육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외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아마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수업 시간이 있어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주전공만 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반도체 분야의 취업을 생각하고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교과를 갖다 좀 더 많이 듣는 게 사실은 취업이나 기타 이후에 진로 설계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학생들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한다 생각을 하고 적극 참여해 주기를 갖다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설명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